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04년 상반기 최근 건강보험 동향 두 번째 시간으로 치준항 측정검사 그리고 장애인 가산 변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또 시행이 됐죠. 그리고 아동 치과 주치 사업이 좀 시범 확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관절 부위에 이제 비급여로 우리가 신의료 기술을 받은 게 이제 증식 치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부분 치수 절단할 때 사용한 MTA 비급여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각감인 처치 최신 동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준항 측정 검사해서 이제 새로 고시가 나온 이제 신설이 된 내용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치준항 측정을 이전에 시행을 했을 때는 치아수 관계없이 이제 3분의 1학당으로 이제 해서 횟수에 이제 1회로 청구를 했던 부분이 이제 좀 신설이 됐죠. 그래서 2분의 1학에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150%로 산정한다라고 돼 있고요. 한두 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에는 이제 소정 점수 50%를 산정한다라고 해서 새롭게 고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개 치아에 50% 산정 기준에 이제 들어갔던 항목들이 이제 치면세마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석 제거, 가로 우리가 산정을 할 때 해당이 됐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치준항 측정 검사가 있습니다. 나머지 치주 파트 해당하는 뭐 치주 소파술, 활택술, 박리 소파술에 대해서는 이제 한두 개 치아를 했다 하더라도 100%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프로그램에서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치식을 지정을 하고 우리가 치준항 측정 검사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횟수가 이렇게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두 개 진행을 했을 때도 자동으로 횟수가 0.5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또 변경이 된 항목이 이제 장애인 가산 항목이 확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에 이제 변경이 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대상은 이제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자폐성 장애인 경우에는 우리가 100%에서 기존에 100% 적용됐던 게 이제 300%로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에 제가 장애인 건강 주치 사업에 대해서 치과 주치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구강 건강관리료 1회 적용을 할 때는 치석 제거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뇌병변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00% 이제 가산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2월 달에 고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100%로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마 300%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변경 사항은 아직 장애인 고시에는 나오지 않아서 장애인 치과 주치 고시에는 나오지 않아서 이전 시간에는 이제 100%로 강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가산 항목이 기존 17개에서 이제 88개로 항목이 좀 추가가 된 부분이 이제 변경 사항에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경 전에는 주로 보존 파트, 뭐 치석 제거, 뭐 발치 정도에만 우리가 가산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바뀐 거는 거의 이제 보존 파트에 행하는 금속 포소트 제거, 보철물 재부착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이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치주 처치, 구강 외과 처치, 보철, 그래서 틀니 유지 관리하는 파트까지 다 가산 항목이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는 부분 이제 프로그램에서 하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환자분이 왔을 때 치석 제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청구가 들어가 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 환자가 온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격 확인을 하고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청구가 되는 프로그램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적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 진료 구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진료 구분에서 장애인 초진 혹은 장애인 재진, 야간인 경우는 야간 재진, 공휴일 요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치석 제거 하나가 있고요. 밑에 이제 가산 들어가는 항목해서 우리가 300% 가산이 들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12만 5,200원이라는 금액으로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항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인을 해보시면 총진료비는 5만 원, 그리고 총진료비는 18만 원으로 상향이 된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은 17,300원, 17,500원에서 크게 변경사항이 없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산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진료 행위에 대해서만 가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그리고 공단에서 100% 적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 이제 공단에서 본인 부담금을 다 이제 금액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료에 가산이 되는 부분에서 진찰료에 우리가 9.03이라는 이제 장애인 가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가산 비용만 200원이 더 추가가 되고 행위에 가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공단에서 본인 부담을 이제 추가적으로 다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양기관 본인 강화제도, 확인 강화제도라고 해서 5월 달에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서 저번 주에 강의를 했을 때 비급여에 대해서도 보고제도라는 게 하나가 또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도가 올해 바뀐 게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를 할 때 이런 부가적으로 행정 처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좀 힘든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신분증을 저도 이제 병원에 갈 때 깜빡 잊고 안 갖고 간 경우도 지금 많이 있죠. 그래서 모바일로 다 받아서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좀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요즘에는 잘 가지고 내원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도입 이유는 우리가 부정수급을 이제 차단한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건강보험증을 타인 거를 빌려와서 이제 치료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도 뭐 그런 적이 있는지 정부에서 확인을 했을 때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가 많이 된다라는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제 도입 이유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본인 확인을 통해서 이제 안전하게 의료 이용을 하고 오남용을 이제 사전에 예방한다라는 이제 취지를 가지고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가 이제 계도 기간이 지금 끝났죠. 그래서 8월 20일로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이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이제 1차, 2차, 3차 해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 부당이득급도 징수를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본인 부담, 본인 확인 이제 예외 대상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한번 와서 치료를 받았을 때 확인을 하면 이제 6개월 안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6개월 이후에 이제 다시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처방전에 따라서 약국에서 우리가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진료래, 회송, 응급환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임신을 하신 분들, 그리고 비급여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 들어가는데 사실 비급여 진료는 이제 본인 확인하고 나서 치료를 받았을 때 비급여 진료인지 아닌지 또 확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본인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신분증 종류는 이제 실물증, 운전면허증이라는 주민등록증, 뭐 여권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바일은 이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을 이제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신분증 미지참자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휴대폰에서 우리가 구글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이제 모바일 신분증 혹은 아니면은 건강보험증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가능할 수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저도 종종 겪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일단 할 때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14일 이내에 신분증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 이런 것들을 지참해서 내원을 하게 되면 다시 금액을 이제 환산을 돌려드리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신분증은 나는 절대 보여주기 싫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가 비급여로 적용을 해서 받아주셔야 한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변경 사항이 이제 7월 달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치과 주치 건강보험 시범 사업이 좀 이제 확대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추진 배경으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영구치 12세 우식 영구치 경험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OECD 평균은 1.2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1.8개로 해서 충치 발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좀 떨어뜨리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구강 건강이 불평등을 해서 이제 나중 가면 이제 정부에서 치료비로 더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으로 전환해서 차후에 발송하는 의료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추진 배경에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과 이제 개정된 사업에 대해서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기간은 기존에 이제 시행을 했던 것들은 21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종료는 이제 24년도, 그래서 종료 4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개정은 이제 24년도 7월에 이제 진행을 해서 27년 2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년 8개월 동안 진행을 됐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지역은 광주, 이제 세종 특별자치시 두 군데에서만 진행을 했던 것들이 이제 서울특별시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원주, 경주, 의성, 김해시로 좀 더 많이 확대가 됐고 아마 차후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여 대상은 21년도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시작을 해서 22년은 얘네들이 5학년이 되겠죠. 그리고 23년은 이제 6학년 이렇게 이제 추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이제 변경된 게 24년에서 1학년, 4학년을 대상자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제 1학년, 2학년, 4학년, 5학년으로 좀 더 추가가 되고요. 26년도에는 이제 초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시기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시기는 상관없이 그냥 6개월마다 한 번씩 내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개정된 사항에서는 학기별로 한번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기는 1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부터 8월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2학기는 이제 9월에서 다음 연도 2월에 들어가는데 올해는 이게 조금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1학기를 7월에서 8월로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청구 내역은 이전에 진행을 했을 때는 우리가 청구 프로그램에는 이제 아동치과 주치, 그다음에 충치 예방 관리료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개정된 부분에서는 아동치과 주치 의료 1, 그다음에 아동치과 주치 2로 이제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변경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학생 검진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 구강 검진해서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아주 예전부터 많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 이제 교육청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 최근에는 거의 초등학교는 전학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 그리고 치과가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몇 년에 진행을 했던 게 학생 치과 주치 사업이라는 게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거의 진행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비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서울시나 경기도나 부산이나 뭐 광주 이렇게 여러 이제 시도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보건소에서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대상자는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치과 주치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좀 더 확대가 돼서 올해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4년도 7월부터 진행을 해서 1학년, 4학년, 25년도에는 1, 2, 4, 5학년, 26년도에는 이제 전학년으로 진행을 될 예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동치과 주치가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학생 구강 검진이나 이런
이런 것들은 아마 통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학생 치과 주치의를 하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아동 치과 주치의를 진행을 함으로써 4월로 종결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을 1월부터 이제 4월까지 했던 부분은 청구를 해서 마무리를 해서 이제 보건소로 청구를 지금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진행하는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심평원에서 송신을 하고 이제 공단에서 이제 지급을 하는 제도로 이제 변경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진 비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이제 학생 구강 검진은 검진 비용이 이제 8,000원 가량 정도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 치과 주치의는 이제 이것도 지자체별로 이거는 금액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뭐 38,000원 이렇게 진행을 했던 지자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48,000원을 이제 보건소로 청구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 치과 주치의에서 복지부에서 시행을 하는 거는 주치의료 1은 45,000원, 그리고 주치의료 2는 42,000원 정도로 우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는 학생 구강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거는 이제 학교로 청구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거는 보건소로 우리가 청구 작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동치과 주치의는 이제 심평원으로 청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비교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 급여 기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여 기준은 반드시 환자분이 이제 건강보험 환자이거나 의료급여나 차상위에 들어가는 환자, 그래서 일반 환자, 우리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우리가 1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행을 했던 우리가 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이제 다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서 아동치과 주치의 복지부에서 하는 거는 10% 이제 본인 부담률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면제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 2년 8개월 동안 최대 6번을 우리가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외래 진료 시에만 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종별, 공휴일, 야간 가상 같은 경우는 적용이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치과 주치하면서 우리가 뭐 불소도포 이외에 이제 충치 치료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별도로 우리가 처치번호 나눠서 이것 또한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동 치과 주치료 1에는 이제 구강 건강 상태를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동에 대한 이제 상태 기본적으로 체크, 진료 계획 수립이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을 행동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평가 목표를 정하고, 식습관 관리, 세균막 검사, 칫솔질, 구강보건 교육, 치면세막, 불소도포를 이제 진행이 된 경우에는 아동 치과 주치로 1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면 세균막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동 치과 주치 2로 우리가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절차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우리가 치과의원은 주치 이제 아동 치과 주치 기관으로 장애인 치과 주치 기관 등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주치 교육을 우리가 치과의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 이제 주치의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기관으로 등록이 되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우리가 주치의 기관을 내가 속해 있는, 이거는 이제 살고 있는 거를 얘기하지 않고요. 거주하고 있는 학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해 있는 학교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이제 학교에서 가까운 치과의원을 선택을 하고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동의서 작성하고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공단에 치과의원에서 우리가 공단 사이트에서 대상자 등록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줘야 되는 것들이 이제 환자 관리에서는 구강 상태 평가, 위생 검사, 칫솔질 교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방 진료, 치료 개혁, 행동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관리 계획 들어가야 되고요. 예방 진료는 치면세면, 불소도포, 충치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아동 발육 상태는 어떤지, 생활 습관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강건강 리포트를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이제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아동 주치 우리가 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주치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치과의사협회 사이트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들어가서 온라인 교육을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이수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동치과 주치 등록을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치 등록하는 거가 똑같이 그래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아동치과 주치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이용 등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기관을 이제 등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 대상자도 여기에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 변경 해지 신청서도 여기에서 다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등록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서 문진표, 그 다음에 구강건강 상태가 어떤지, 위생검사, 예방진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식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식들 문진표라든지 구강건강 리포트라든지 이제 판정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청구하는 작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제 청구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청구를 하는 과정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장애인 치과 주치를 등록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프로그램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두 번에 하나로 우리가 원클릭 프로그램에서 환경 설정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진행을 해주시는 거는 우리가 장애인 치과 주치 등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진료 설정에 들어가서 아동 치과 주치 참여 기간으로 우리가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버튼이 생성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존 파트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맨 끝에 보면 보존 기타라고 해서 하나 항목이 또 큰 대분류로 해서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동 치과 주치료에서 1, 2로 나눠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를 청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또 변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관절부 증식 치료라고 해서 이제 신의료기술로 등재를 해서 이거는 이제 비급여 파트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해서 턱관절 질환이 뭐 인대나 아니면 악관절 변이, 뭐 아탈구, 완전 탈구, 잡음, 이제 개구장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악관절 부위에 이제 포도당이나 리도카인을 이제 주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이제 비급여로 우리가 수납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일반적으로 로컬에서는 많이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전문 이제 구강내과 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런 데서 많이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변경된 사항이 부분 치수 절단 이제 하실 때 MTA, 그래서 부분 치수 절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치수 절단 기존에 사용했던 치수 절단을 우리가 청구를 했던 바가 있죠. 근데 이때 사용한 MTA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비급여로 우리가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치료나 뭐 치근단 절제술을 할 때 MTA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비급여 수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했던 고시된 내용이 있는데 부분 치수 절단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별도로 MTA는 비급여로 수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새롭게 고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각감인 최신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지각감인 처치, 뭐 가 혹은 지각감인 처치 나로 청구를 했을 때는 지각감인 처치 가로 했을 때도 우리가 치아 개수는 이제 6개로 산정을 한다. 최대 하루에 청구 가능한 횟수는 6개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청구를 했던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각감인 치료랑 치주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하게 되면 동일날 같은 날에는 진행을 할 수가 없고 뭐 일주일 정도 경과를 한 후에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심사평가원의 이제 심사 방향은 고시가 확실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고시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인정을 거의 이제 적용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이제 경향이 좀 바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지각감인 처치 해서 간단으로 우리가 적용을 했던 부분, 이제 고시가 된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그냥 이제 약물 도포 이온 도입의 경우에만 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뭐 고시가 치아 개수는 하루에 몇 개까지 사용을 한다. 그리고 지각감인 처치랑 치주 처치를 같이 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라는 고시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각감인 처치 가로 산정을 하는 경우에는 치아 개수가 하루에 6개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삭감되지 않고 청구를 다 인정을 받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주 치료랑 지각감인 처치, 치석 제거하는 날 지각감인 처치를 같이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때도 지각감인 처치 가로 산정을 했을 때는 최근에는 심사평가원에서 다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각감인 처치 나로 산정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하루에 6치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고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시가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각감인 처치 나로 하는 경우에는 개수 제한 그리고 동일 부위의 치주 치료랑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없다라는 고시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각감인 처치 나랑은 산정할 수 없지만 지각감인 처치 가는 최근에는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끝으로 해서 이번 시간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